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보시는데 여러분 문제집 222페이지죠? 문제집 222페이지 양도 및 취득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도 및 취득 03번 테마에 별표시 3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는 없애고 하나만.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보시니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또 나올 수 있고요. 자, 보시면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렇죠?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이에요.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도자가 내야 되는 것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네? X입니다.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한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및 취득시가 판단이 돼야지만 자, 보유기한 판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유기한이 판정이 돼야지 양도세가 계산되는데 양도소득세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액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말합니다. 이거 포함됐을 때 아닙니다. 이게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외된 금액이 청산됐을 때.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액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틀렸고 1번이요. 2번 보시니까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죠. 그래서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계약사와는 상관이 없고요. 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 및 양도시로 한다.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계약사와는 관계없어요. 양도세는 계약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등기접수일. 등기접수일이지.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계약상 잔금지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양도소득세는 계약사와는 관계없습니다. 항상. 3번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수용은 중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이거라고 했습니다. 수용하고 장기할부 매매 중 빠른 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가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입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 다시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가 언제요? 등기접수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할 때는 매회 할부금이 지급된 날, 뭐 첫 해 할부금 지급일,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 아닙니다. 수용은 자 수용하고 똑같이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또는 인도일 상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그래서 수용하고 요거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 중 빠른 날인데 이렇게 바꿔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 29번 문제 같은 것은 쉬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넘겨보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224페이지 있잖아요. 224페이지 보시니까 3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32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 및 양도시로 한다. 아까 봤죠? 자,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입니다. 계약사와는 상관없고. 2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등기접수일, 자, 그 다음에 인도일 상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 및 양도시로 한다. 금방 나왔죠?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쇠도끼잖아요. 이거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증가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가 금도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환지받은 토지는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외웁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뭐 이거는 실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포인트를 익히시고 어떻게 바꿔지는지 이런 것들 익히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뭐 틀리든 맞추든 그런 거에 뭐 연연할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민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의해서 점유시효 취득 규정이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 등기를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점유시효한 부동산이요. 1988년
88 올림픽 열릴 때 평공연의 소유사로 점유 개시했고 20년에 시효 만료하고 나중에 등기 접수할 때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 세원칙 정도니까 언제로요? 점유 개시일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사용 수익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되니까 사용 수익이 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양도세는 언제다? 점유 개시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틀렸고, 5번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요거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시 불분명하다. 먼저. 이거 그러겠죠?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그래서 먼저입니다. 먼저나 좀 틀렸죠? 33번 문제는 좀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판례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 또 오타가 있어가지고 좀 수정할 겸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그런데 1번 금방 봤고요. 2번 지문 한번 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취득시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이래요. 돌싱 얘기해 드렸는데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시로 하느냐. 그 자산 당초 애초에 취득했을 때지. 이거 확정 판결일 아니라고 했는데요. 시원하세요 여러분들? 돌싱들한테 한 번 잘못 갔던 오유격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갑에서 을로 부동산 거래했었다가 소유권이 전됐다가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할 때 소유권 환원받은 이 자산을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요거 갑이 이것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 그럴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거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법원의 무효 판결로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시기로 할 것인지 확정 판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당초에 이 자산을 정일한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당초 취득이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 아닙니다. 자, 오유기억사 한 번 잘못했다 무효 판결 소유권 한 번 자 이거 없는 거예요. 갔다 온 적이. 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3번 지문 때문에 지금 보는 건데요.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2019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019년 2월 28일입니다. 근데 이거 오타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2019년 5월 30일 날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양도시기예요. 이거 예정신고 나쁘게 안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시기는 어느 때냐? 2019년 2월 28일 대금 청산일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잖아요. 이랬을 때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로 하느냐? 원래 양도 및 취득 시에는 매매 같은 경우에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나중에 허가 받게 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한다고 봐가지고 허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 취득시기는 소급하게 유효하게 된 언제요?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도 및 취득시하고 예정신고기한은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소급한다.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잖아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대금 청산입니다.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봐가지고.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타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다.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사용수익도 못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그 목적물이 언제요?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대금 청산일로 한다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어요. 아니고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경매로 취득한 자산은 경매대금 완납한 날. 경매일이 아니라 경매대금, 공매대금 완납한 날이에요. 이 날이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는 언제다? 점유 개시일. 이때를 소급합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그 134번 문제는 29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작년 기출문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날 그랬는데, 여러분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면 이런 허가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자, 절 보세요. 허가받은 건축물 양도세에서 양도미 취득시기예요. 건축물 건축에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느냐? 허가받은 건축물은 어느 때예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허가받은 건축물 취득세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자, 취득세는 내주는 날. 양도세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이나 교부하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다른 날이라고 해서 같은 날이라고 했어요. 같은 날이잖아요. 교부하는 거나 내주는 거나 무슨. 자, 근데 용어가 다른 이유는, 지방세와 국세 용어가 다른 이유는 지방세 정부입법 만드는 부처는 행정자치부고, 국세 소득세 정부입법 만드는 부처는 기재부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틀린 용어가 좀 다른 거지 의미는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교부일이고, 근데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다? 그날. 그래서 비교해서 빠른 날이었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요?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사실상 사용한 날.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거는 상식으로도 유추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 없으니까 건물 지어놓고 만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2번 봅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빠른 날. 이거 맨날 했던 거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비교해서 빠른 날. 3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언제라고요? 등기 등록 접수일 병의예수일, 즉 등기 접수일이에요.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4번이요.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입니까? 상속 개시일. 취득세나 양도세나 상속 개시일이에요. 증여받은 자산, 취득세는 증여받은 자산 어느 때를 취득시하느냐?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도 나중에 다른 문제 보다 보면 나와요. 자,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 계약일이요.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계약일이었잖아요. 낙성분류식 계약,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자, 예규에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렇게까지 묻지 않고 그냥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요거라고 했습니다. 비교해서 수업 시간에 알아두라고 했었는데, 자, 요거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렸고. 5번 봅니다. 도시벌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한 관련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 저한테 배운 분들은 금덕균덕기였잖아요, 작년에. 금덕균덕기니까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전, 종전, 쇠덕기,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환지전 토지취득이고, 환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는 금덕균덕기니까 환지처분으로 세를 받았잖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빼면 틀리고.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무건축물 사실상 사용하는 날, 요거였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양도미 취득시기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04번 비과세 양도수입니다. 비과세 양도수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별표시가 2개밖에 없는데 별표 3개 합니다. 자, 비과세 양도수는 별표 3개 하시고.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요.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 목운동부터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목운동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 뒤로 화끈하게 제끼고. 어깨도 돌리시고. 어깨 돌리고. 봅니다. 졸리신 분은 그 졸음방지껌 같은 거라도 막 씹으면서 하세요. 어떤 수강생분은 다른 곳에서 제가 오후에 저 강의하면서 졸린 사람 껌 씹으러 갔더니 그 졸음방지껌을 주변 사람 나눠주면서 껌을 막 씹더라고요. 졸리니까 이제 씹는데 껌을 씹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아유 껌 씹으면서 이렇게 졸리냐고 그랬더니 껌 씹는데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면 일어나가지고 뒤에 나가서 하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나갔다가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수강생도 있습니다. 졸음방지 껌 씹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잠을 깨야 되는데
그 잠깐 고수관만 그렇고요. 자, 힘내시면서 자, 227페이지 문제집 38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 봅니다. 올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문제에서도 봤었고, 이런 식으로. 자, 비과세상이 아닌 것은 그런데 1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죠?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죠? 3번 지적재주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요.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이 아니라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4번 농지 대토로 발생한 소득이요.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소득.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모른 척 하시기는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요. 대토로 인한 소득. 그 다음에 8년 제촌 자격농지, 8년 제촌 자 자경한 농지. 오래전에 배운 것도 아니고 지난 4월 달에 배우고 또 5월 달에 배운 건데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요. 이런 것들은 자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소 아니고 감면 소득이다. 감면 소득.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소득이다. 비과세와 감면은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감면은 일단 세금 계산을 했다가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또 감면은 또 조건에 위배하면 계산된 세금으로 추징하기도 하고, 또 감면은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아닌 거 그랬으니까 얘 골라야죠. 얘네들은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 자, 얘 4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5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그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지역별로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에 발생한 토지요. 도시지역 같으면 주택 정착 면적이 5배, 도시지역 밖은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요. 4번 빼놓고 4번만 감면소득이, 나머지는 다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어떤 거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인데 그 해설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자, 요건이 이거죠, 여러분.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예? 쭉 미술이잖아요. 큰 편이요. 적은 편 아니고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예요? 4분의 1 이하요. 3분의 1 아니고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쫙 미술이요. 이어지는 얘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만일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만 대상이 아니라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놓고요. 자, 그랬을 때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차액이 큰 편 토지가 얼마?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19회 시험 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게 똑같이 안 나오겠지만 이 비과세 요건의 시기의 의미를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갑소유 A농지 가액 10억 원을 을소유 B농지 가액 Y원 미정으로 해놨어요. 와 교환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단 A농지 가격은 B농지 가격보다 크다. 그러니까 고액 토지 가격이 뭐예요? A농지 가격이고요. 그러면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거주 경작한다고 가정함.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냐? 고액 토지 가격에서 저액 토지 가격 뺀 그 차액이요. 예? 10억에서 고액 토지 가격에서 저액 토지 가격을 뺀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요?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 한다고 그랬잖아. 이하라는 거죠. 작거나 같아 한다. 그래서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억 5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2억 5천보다 저 차액이 작거나 같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게 이거였잖아요.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이것이 8억 원. 8억 원. 이럴 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이거 이 식이에요.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액이요.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10억에 4분이니까 2억 5천이고 차액이 이거보다 2억 5천보다 작죠 지금?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시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천만 원, 그 큰 편도가액의 4분의 1,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게 차액이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 시기의 의미를 요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228페이지 넘기니까요. 40번 문제는 우리가 문제집에서, 기본수 할 때도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하여튼, 교환보라 분야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요거만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문제 여러분이 주의해서 이 41번 문제 잘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는 일세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놓고 잘 보시고 별 표시해놓고 잘 보시고 1번 보겠습니다. 1세들 하면 양들 현재 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도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을 말한다. 다만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부를 별거 중인 경우에는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요? 다 그럼 별거 중이라고 얘기하겠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 한다? 과세입니다. 자, 저 틀린 지문입니다.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각각 1세대가 아니라 무조건 동일한 세대원으로 봅니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하거나 별거 중이거나 그러더라도 법률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1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배우자 없는 경우로서 납세무자인 고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인데 납세무자인 고자가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로 봅니다. 노초는 노초인가. 그랬죠?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일정한 소득 이상일 때. 그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 3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1주택인 1세대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생각하다 양도할 때는 1세대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과세상 현황부가 하니까 그렇잖아요. 공부상 주택이어도 실제 양도는 이제 영업용 건물 사용하면 뭐 양도로?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지분이 10%밖에 안 돼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분 뭐 상관없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과 달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달리 갑지분이 90%, 을지분이 1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어요. 공동소유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 외에 을이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을이 다른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어요? 예? 1세대 몇 주택?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몇 주택? 2주택 양도로 본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5번 봅니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 주택은 1세대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1세대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전기톱으로 주택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구분 등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세대 1택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 1세대 2주택이 됐으니까 이건 1세대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몇 주택 양도로요? 2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먼저 양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42번 문제는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넘어갑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는데요. 이 43번 문제는 여러분이 또 특별히 또 잘 주의해서 또 보셔야 되겠고요. 43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1세대 주택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소득 비과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에 들어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전체로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단독주택 양도로 맞습니다.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 2017년 8월 3일 이외 취득한 주택인데 양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보유한 중에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한다.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한다?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상식이고 1번. 그래서 2번 정답. 답은 고르기 쉽지만 3번이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동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가 갑이라는 거주자가 A주택은 2년 보유, B주택은 1년 보유해서 같은 날 양도할 때 거주자가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절세와 절세할 수 있다. 요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거 보는 거지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X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택면적이 주택 예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배웠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크면 뭐다? 전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작거나 같을 때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부만 주택으로 봐 비과세한다. 그죠?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이따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의 공동상속주택은 당의 거주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 공동소유주택과 비교해서 여러분요. 공동상속주택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이요. 공동상속주택. 그래서 만약에 갑을 병 3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병은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고요? 1세대 몇 주택?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공동소유주택과 달리. 그러니까 공동소유주택,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얘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다 그러면 그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상속주택과 소유주택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44번 문제가 또 반복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본 건데 44번 문제 이런 형태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단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음. 1세대 주택, 고가주택 제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요? 예?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몇 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 경우에 하나 적용합니까?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년?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하나 적용된다. 다만 비고소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몇 년 보유?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전환될 때는 그 거주의 주택인 경우는 보유한 몇 년?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한 거주한 통상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걸 자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소득세에서 거주자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두지 아니한 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이 1세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한 상태에서 살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예? 주민등록 전입해서 이제 하거나 어떻게 해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몇 년 보여야 한다? 3년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는 좀 길어집니다. 이런 거. 그래서 44번 문제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45번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죠. 네, 작년 기출 문제.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순서로 옳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9회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택이
두 개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특례요. 요겁니다. 먼저 첫 번째 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합니까? 5년이요. 5년. 이건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아무거나 먼저 하는 주택이요. 꼭 그러니까 남자 주택, 여자 주택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로 보고. 두 번째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업행하기 위해서 60세 이상의 자 직계존속을 동업행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몇 세요?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합니다. 양친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일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 되고 동급응양에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여야 되는 경우 세대 합친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 네? 요거는 10년이라고 했죠. 작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거 연락에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나왔었습니다. 자, 몇 년?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여러분 정답이었고요. 넘어갑니다. 46번 문제도 또 탄력받아서 가로놓기가 나오는데요. 일식 2주택과 관련한 내용인데 46번 문제 또 역시 여러분들 별 표시하시고 또 잘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세대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론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신규주택은 2018년 9월 14일 2회 취득했습니다. 먼저요. 국내 1주택을 수요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식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주택 양도로 본다? 예? 몇 년이요? 1년 이상이 지난 후 인터벌 1년 두라고 그랬잖아요.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지나서 신주택 취득하고 1년. 그 다음에 그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돼? 3년 내 양도할 때 1세대주택 양도를 봅니다. 두 번째 것도 봅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집행해서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외하고 N은 몇 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주택 양도로 본다? 몇 년이요? 2년이요. 이거. 자, 그래서 요거는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 2년 내 양도고 예? 만약에 그 주택, 종전주택, 신규주택 중에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종전주택이 아니든 신규주택이 아니든 그럴 때는 몇 년 내 양도하면 돼? 3년 내 양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있을 때 몇 년 내 양도? 2년 내 양도입니다. 그래서 46번 문제 꼭 여러분들이 올해 개정세법 내용과 함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6번 문제 별표시했고 그 다음에 뭐 47번이나 48번 이런 것들 여러분이 쭉 한번 좀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문제 보시니까요. 49번 문제. 다음은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국내에 1주택을 수요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네? 자, 이런 거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3년 내 양도해야 되잖아요. 땡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요거는 요건 그 얘기가 아니지. 5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아이고 받을 수 없네. 왜냐면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3년 지났죠? 그러니까 5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번 취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수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요한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사유 해소된 날부터 그러니까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해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수도권 밖의 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일개주택 소유한 것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 특례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집중력 떨어지니까 볼펜을 떨어뜨리지.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과 6세 이상 거중인 무주택자 혼인하여 1세 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6년이 된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주택으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5년 내 양도해야 되니까 6년이 된 때 양도했으니까 5년 지났죠? 그러니까 자 1세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통보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그 합가한 날부터 7년 8개월이 된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잖아요. 노부모 동거병은 10년 양도하면 되는데 10년 양도했잖아요. 그래서 7년 8개월이 되는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제 진짜 10년 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년 내 양도했으니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4번 정답. 5번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하고도 구조가 똑같은데 그 외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요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이거? 일반 주택.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서요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문제. 52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주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 세전원이 거주한 경우에. 그렇죠? 1세대 주택 요거 2년 미만 보였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외이주법에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표로 세대전을 출국한 경우는 출국일 현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지 아니에요. 출국일 현지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하게 되면 요거 2년 미만 보여도 보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및 부소지 전부 일부가 공유취법 규정에 따라 협약에서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소지 포함하죠?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몇 년 내 양도하면 돼? 5년 내요. 양도한 경우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임시로 살 집이니까 요거 뭐 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여도요.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대체주택 취득해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다가 자 신주택으로 이사 갈 때는 이거 임시로 살 집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요거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집중력 떨어지신 분들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이거 왜 틀렸어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의 외양, 근무상 형편, 자, 또 학교폭력 같은 불기한 사유인데, 자, 상업상 형편은 불기한 사유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자, 쭉 넘어가서, 뭐 나머지는 뭐 반복돼서 여러분이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반복돼서. 어디로 가시냐면 2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자, 오기 전에요. 여러분 요약집 잠깐 한번 지금 본 거 훑어드릴게요. 요약집 몇 페이지를 잠깐 보냐면 8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요약집 8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요약집 87페이지 1세대 2주택 특례 비교 있잖아요. 요약집 87페이지. 이거 제가 그냥 읽어보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다른 주택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을 또 몇 년 내? 3년 이내요. 근데 여기는 저기가 돼 있는데 근데 다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몇 년 내요? 2년 내. 그 3년 옆에다가 2년도
또 예외적인 2년이 되는 경우도 이것도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3년 이내 옆에다가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 있잖아요. 아까 봤듯이 종전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신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요거 몇 년 양도해야 된다? 2년 내. 자, 일반적으로는 3년 내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거나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부모 동부부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은 학가나부터 10년 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나부터 몇 년 내? 5년 내. 자, 아무거나 둘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주택 양도로 보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일단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유 이상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요건 자 3년 내에 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아까 문제처럼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농어촌 주택 특례, 등록 문화재 주택 특례 이런 것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요. 자,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 원칙으로 양도시기 제한은 없는데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어떤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 제한이 있다는 거.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은 요거는 어떤 수강생분은 어제 인강에서 어떤 인강 수강생이 질문했는데 자, 양도세에서 여기 1세대 비과세 장기 임대 특례에서 그 장기 임대주택은 그 우리가 그 월세 받는 그 저 주택 그거죠. 제가 뭐 그 저 우리가 임대주택 요거 저 돈 내고서 우리가 사는 그 임대주택 아닌 거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내가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월세 받는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거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하는 전세든 월세든 받는 이건지 그 건설 임대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임대주택, 그 영구 임대주택, 그 수강생은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 같은 뭐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영구 임대주택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말하는 거죠.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 이런 것들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얘는 거주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을 거주해야지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하고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요. 이런 것들 주의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특례는 우리가 지금 다 봤고요. 그래서 88페이지로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특히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의 주거를 이전할 때 비과세인 거지 1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년 미만 보유했어도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비과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240페이지 문제집 240페이지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또 계산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한 번씩 궁금해하고 막 이거 풀어달라는 분도 있고 막 인강에 막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떤 건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풀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 1택인데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 주거와 주거 2배 용도로 겨냥됩니다. 그럼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때 과세 비과세 면적 계산하는 거. 1세대 1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주거용이며 도시형 내 존재합니다. 7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거예요. 이거 과세되는 면적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보니까 건물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 80, 상가 면적이 100이시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거 부분만 주택이라고 그랬죠? 주거 부분만 주택이요. 그렇잖아요. 주거 부분만 주택. 그래서 자, 우리 겸용주택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전부주택이고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주택이고 자, 그 다음에 요약집에 우리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그 토지까지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뭐라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등호 요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 주택면적이 클 때하고 작거나 같을 때 이 부등호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이 뭐라고요? 클 때만 전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요. 그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클 때만 전부주택.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자,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물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주거분만 주택이죠? 그래서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럴 때 토지에 있어서 이 건물의 부수토지는 전체가 80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보세요. 먼저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으니까 주거분만 주택이니까 건물에 있어서 80제곱미터는 비과세고 주택, 상가면적 12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건물 면적을 보니까 120제곱미터인 게 3개나 있네요. 그러면 저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먼저 구해봅니다. 그러면 요거 요약집에 거기 겸용주택에 나오지만 어떻게 돼 있냐? 요약집 겸용주택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겸용주택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요약집 겸용주택이에요. 자, 요약집 겸용주택 몇 페이지냐면 89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89페이지 요약집 89페이지 보니까 토지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분만 주택이고 토지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면적과 토지면적에다가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면적 안 분한 거에다가 주택 정착면적의 도시역은 5배를 표한 거 비교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한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문제 지금 보니까 이 문제 먼저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면적은 얼마예요? 800. 자,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건물 연면적은 얼마냐고 주택 상가면적 합치니까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200. 자, 200. 분의 주택면적 몇 제곱미터예요? 80제곱미터 안 분합니다. 그러면 요거 아니구나. 48이고 48 얼마예요? 32. 320제곱미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 정착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협박은 10배인데 이 주택 정착면적이 지금 얼마였어요? 80. 정착면적에 자 요거에 도시지역 내에 있다고 했으니까 몇 배? 5배까지 부속토지로 해요. 58, 40. 400제곱미터나요? 그러면 둘 중 어떤 것을 주택 부속토지로 비과세? 적은 거. 적은 것을 비과세합니다. 그러면 적은 걸 비과세하니까 둘 중 어떤 거 적어요? 이거 320제곱미터. 그러면 자 주택 부속토지는 320제곱미터를 비과세한대요. 그럼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겸용주택 800에서 비과세되는 면적 320을 빼면 그러면 과세되는 면적이죠. 얼마예요? 480제곱미터가 이게 과세되는 면적입니다. 과세. 320은 뭐고? 비과세고 부속 토지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겸용주택 총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 연면적분의 주택 면적하고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면적 정착 면적에다가 자 도시역은 5배, 도시협박은 10배. 요거 하면 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것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고요. 그럼 과세되는 면적이니까 전체 겸용주택에서 비과세되는 면적을 빼면 뭐가 된다? 과세되는 면적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 번 정도.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궁금증 갖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드렸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60번 문제 가겠습니다. 60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다문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는 일실택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한번 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 아니고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게 원적으로 양도세는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2년만 보유하면 그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2번 양도당 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권을 충족하더라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한다. 우리 고가주택에 해당될 때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인데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지만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 과세도 아니라고 그랬죠? 9억까지는 비과세권 갖췄을 때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배제한다. 맞습니다. 3번 미등기 양도세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4번 양도일현지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아까 쫙 있었죠? 네.
5번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는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익 중에서 어떤 거,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감면다 배제.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금액이라니까 틀렸죠? 적은 금액이고. 자, 5번 정답.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1번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옛날 기출문제, 24회 때 기출문제인데 요거 숫자 허위계약서 작성인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3억 5천, 양도시가면 실거래가액이 3억 원. 둘 중,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업계약서? 그랬을 때 제 음성 들려가지고 적은 금액, 그래가지고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그래서 어떤 거 찍었어요? 3천. 보니까 있어. 4번 정답.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 이거하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가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빼는 겁니다. 이거. 정규 수업 시간에 기본수에서 한 거라, 나온 거라.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문제요. 힘내시면서 여러분, 63번 문제. 다음은 현행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세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종류, 기준시가에 관계없어요.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하는 게 꼭 초과하면 되고. 2번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거면적이 주거 이해면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맞잖아요. 주택면적이 커가지고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커서 커서 주거면적 60, 주거 이해면적 40. 자, 그래서 주택면적이 커서 전부주택으로 볼 때는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주거면적이 가격이 6억, 상가면적이 가격이면 얘가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하니까 얼마에? 10억.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된다.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가구택 전체를 하나의 실거래가로 판단해서. 5번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9억 원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래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게 여기를 보세요.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지거래가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그랬을 때 자 9억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은. 근데 9억까지는 뭐예요? 9억까지 비과세권을 갖췄으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1세대이고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비과세권 갖췄으면 9억까지 비과세권을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금에서 9억 원 이렇게 해요. 이따 이제 계산 문제 풀 건데 그렇게 하는 거지. 비과세권을 못 갖췄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과세권 못 갖춰가지고 1년 6개월 보유. 비과세권 못 갖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과세하는 거고. 예? 비과세권 갖췄을 때는 9억까지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 안분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 얘기고. 그래서, 요거 5번 틀렸습니다. 자, 비과세권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과세합니다. 넘어갑니다. 64번 문제 풀고 좀 쉴게요. 64번 문제 풀고. 다음 보기는 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일 현재 국내 소지에 등기된 1세대가로 5년 보유한 주택입니다. 비과세권 갖췄네요. 네. 조정 대상적 뭐 고려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0억이고 기준가 필요 없고 필요경비가 6억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다른 양도사항 없습니다. 자, 비과세 가능합니까? 비과세 가능해요? 네. 비과세 가능하면 이 문제는 그냥 끝이지 거기서. 이거는 과세입니다. 비과세 안 됩니다. 뭐 합니까? 과세입니다. 왜냐고요? 고가주택이라고 실지고 양도가액이 10억이잖아요.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9억 초과액 부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가능이 아니라 안 됩니다. 배제되고요. 양도차익은 4억이라고 했는데 10억에서 양도가에서 필요경비 6억 뺀 4억이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길 보세요. 안분 계산해야지.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은 자, 전체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비과세 하는 것도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니까 안분 계산해야지.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지금 얼마입니까? 4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0억.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안분해야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배웠잖아요. 그래서 10에서 9 빼니까 1이고 4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비과세권 충족한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됩니다.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약집 우리. 요약집에 90페이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90페이지 참조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양도소득금액은 2,400만 원 그리는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안분 계산에서 구한 고가주택의 자,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원래는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장특공제도.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5년. 8호 40. 그러면 4천만 원에 40%입니다. 그러니까 4천, 그렇잖아요. 아니구나. 자, 4천만 원에, 아니죠. 4천만 원에, 그러니까 공제율이, 맞잖아. 저 5년이니까 8호 40, 맞네요. 40%. 4천만 원에 40%니까 44, 16.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고, 1,600만 원이고. 그래서 장특공제액은 1,600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예요? 4천에서 1,600 빼니까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고, 2,400만 원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그러니까 몇 번이 맞아요? 3번이요. 그러면 이제 답 찍고 안 봐도 되겠지만, 공부를 위해서 과세표준은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이 2,400만 나왔어요.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 250.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2,400에서 250 빼니까 얼마입니까? 2,150만 원. 2,150만 원이 되고 2,150만 원. 세율은 고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공제나 세율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계산되는 것은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만 달리 계산되지 세율이나 기본공제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5년. 1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및 저분 조건 1년 이상 보유하면 뭐예요? 6에서 42% 7단계 총원수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또 장특공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아셨죠? 이 문제 통해서 잠시 쉬었다가 2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